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해경에 대한 기관 보고인데 네. 청와대랑 해경 사이에 그 녹취록이 쭉 다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그날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그 시간 관계에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사고 당일 오후 2시 24분이 돼서야 이 사망자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엉뚱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녹취록 내용에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이 1시 4분에 청와대에 전화를 통해서 생존자가 370명이라고 보고를 했고 예. 오후 2시 24분이 될 때까지 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거의 6시간 가까이 되도록 청와대가 사건의 그러니까 전체 규모라든지 상황이 어떤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그날 그 시간대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건 청와대뿐이 아니라 네. 해경도 제대로 몰랐고 예. 아무도 제대로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 가장 긴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청와대겠죠. 예. 그런데 청와대조차 사고 발생 거의 6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국가 조직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저도 지금 그 녹취록을 옆에 두고 시간대별로 쭉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를 보니까 청와대도 답답하니까 해경에 자꾸 물어보네요. 그렇습니다. 해경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요. 네. 또 중대본에 발표한 숫자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또 이런 질책도 있고. 네. 근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을 보면서 좀 가장 그 눈길이 끌렸던 대목이 있는데요. 예. 청와대가 오전 9시 20분부터 이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9시 42분에 청와대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해경 상황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지금 아직 구조 단계는 아니고요.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그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뒤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서 1시간 뒤 거의 골든타임인데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예.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빨리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라. 라는 지시가 또 그러니까 내려진 게 녹취록에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10시 25분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걸로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예.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거나 뭐 여객선 내에 객실과 엔진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든지 예. 원론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9시 42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면 도대체 청와대라면 이런 그 보고가 됐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 그게 말이 되느냐? 빨리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녹취록이 없어요. 이걸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네. 해경에서 청와대한테 제대로 된 상황을 보고를 못 하니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오전 상황만 해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 대형 여객선이 침몰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무리 이제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 여객선이 침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인명 피해인 것이고 예. 여기부터 사실은 모든 시선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신경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이건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 보도 물론 그 언론이 초기 단계에서 엄청난 오보를 냈지만 예. 언론 보도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확인될 수 있는 국민적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인명 구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건 캐물어야 되는 것이고 상황 파악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녹취록에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우왕좌왕한 그 6시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건 그렇고 뭐 김광진 의원 발언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김광진 의원 특위위원직 사퇴하라. 네. 김광진 의원은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으니 사과는 하겠다. 근데 사퇴는 못한다. 네. 그래서 오후에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과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오전 회의에서 이제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이거 사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해경에 이 선박 주변 영상을 요구를 하면서 예.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한다. 예. VIP는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였죠. 예. 바로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발끈한 건데 녹취록에도 도대체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 이건 날조이고 조작이다. 예. 따라서 그 특위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라. 사퇴를 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예. 지금 이렇게 갔던 거였는데요. 예. 지금 당사자인 김광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대통령 발언은 없었는데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의가 그 속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김광진 의원의 그 발언이 회의를 지금 중단시킬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가? 좀 이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정조사 특위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명의 방법은 객관적 사실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규명해야 되는 진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로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광진 의원이 계속 버팅기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논란이 그러니까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김광진 의원이 사과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예. 이미 그거는 가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더 큰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판단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바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기관인데 네. 그 소속 국회의원이 녹취록에 전혀 없는 단어를 마치 있는 것인 양 발언했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위위원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뭐 그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맥락 속에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므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죠. 이것이 진짜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냐 아니면 오독에 따른 실수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평가를 가르는 것이 김광진 의원의 태도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면 거기서 일단락은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글쎄요. 아무튼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다른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어쨌든 오후에 회의는 열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못 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을 잠시 뒤 7시에 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